자, 오늘은 교과서 115쪽입니다. 삼순의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여기서 수선이 뭐냐? 수선이 수직인 선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선, 수직인 선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수직인 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이라는 거는 세 개죠, 세 개. 그러니까 수선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수선에 관한 정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수직인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먼저 AC 있죠. AC는 요 바닥에 대해서 수직이죠. 맞습니다. 삼각 기둥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BC. BC는 요 B와 또 수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B와 BE는 또, 요 AB와 또 BE는 또 수직이죠. 왜냐면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 AC, BC, AB,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삼수선, 수선이죠, 수선. 예. 그래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는데 이를 삼수선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pH가 L과 수직임을 보이려면 PO가 알파랑 수직이어야 되고요. OH가 L과 또 수직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pH가 L과 수직이 된다. 그래서 삼수의 정리는 2번, 3번도 마찬가지고 요 표시한 것들, 요 pH, PO, OH가 수선이거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수직이라는 걸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가 성립을 하면 수직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어떤 대상, 직선이 됐든 또 평면 알파에 대해서든 수직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증명하는 과정은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PO하고 평면 알파가 수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얘기는 그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하고도 수직이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이제 여기 씁니다. PO가 알파랑 수직이니까 또 직선에는 또 평면 알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L과 PO가 꼬인 위치에 있어도 이 L은 반드시 PO랑 수직이에요.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PO가 지금 L과 수직입니다. 또 OH와 L이 수직이라고 이미 조건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죠? 요건 찾아낸 거고요. 요 PO가 알파랑 수직이라는 조건에서. 그러면은 이 L이 공통이면서 PO하고 OH 있잖아요. PO하고 OH가 이 L에 대해서 수직이란 말이에요. 이 L에 대해서. 그러면 PO와 OH를 포함하는 평면 PHO 있죠? 이거랑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이미 중간고사 전에 우리가 다 증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PO와 OH가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L과 수직이라는 거죠. 근데 pH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선분 아닙니까? 직선이죠. 그러니까 L과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L이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POH라는 평면 위에 어떠한 직선하고도 L이 수직이니까요. 그죠?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이번에는 PO하고 알파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PO하고 알파가 수직이니까 아까처럼 똑같은 거예요. PO하고 알파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알파 위에 있는 어떠한 선분하고도 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PO하고 L이 수직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또 pH가 또 L과 수직이에요. 그러면 요거랑도 L이 수직이고 요거랑도 L이 수직이 아닙니까? 그럼 이 pH와 PO를
포함하는 평면이 있죠. 이 평면. 이 평면하고 L이 수직일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이 평면 안에 OH가 포함되기 때문에 L하고 수직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결국 보여야 될 게 이건데, OH를 포함하는 이 평면이 L과 수직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PO도 수선이고 pH도 수선인데 이 수선이 성립하면 요것도 수선이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마지막 거는 이제 한 가지가 추가가 돼야 돼요. 요게 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pH하고 OH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선이에요. 이 L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건 PO하고 이제 알파가 과연 수직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조건이 요겁니다. PO하고 OH가 수직이라는 게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일단 pH가 L과 수직이고 OH가 L과 수직이니까 pH와 OH를 포함하는 평면, 이 평면은 L과 수직일 수밖에 없죠. 이때 PO는요, 평면 PHO에 있으니까 L과 수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이 평면에 포함된 직선입니다. 선분입니다. 이게 L과 수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랑 이제 엮는 거죠, 이제. 공통이 PO하고 PO 아닙니까? 그러면 OH하고요, 요 OH랑, 그 다음에 L 있죠, L. OH와 L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뭐야? 이게 알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라는 거는 얘네 둘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면 알파랑 PO가 수직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을 하시오라는 문제는 출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바로 문제가 삼순의 정리를 응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요구한 조건은 CO의 길을 구하려는 건데, 이거를 지금 막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활용되는 게 삼수연 정리라는 겁니다. 바로 요 CH가 수선이거든요. 요게. 요것도 이미 문제에서 수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수선이고 얘도 수선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요놈 있죠. 얘랑 얘를 연결한 것이 이게 여기랑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삼수연의 정리하에 성립을 한 거예요. 이게 또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길이를 알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게 빗변이죠. 직각삼각형. 그죠? 예. 그러니까 요 길이만 구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삼각형의 넓이에 의해서 구할 수 있어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높이 얘를 밑변으로 보느냐, 얘를 안 하면 높이 얘를 밑변으로 보느냐, 넓이는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건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얘가 왜 얘랑 수직이냐, 삼순의 정리가 보장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서 얘가 수선이 되는구나. 뭐에 대해서? HF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요게 L이었던 거죠. 아까 삼순의 정리에서. 이게 평면 알파고요. 나머지는 풀이를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인데요. 아까 예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이게 AI가 이게 지금 요 FH에 대해서 수선이죠. 네. 그리고 요게 또 수선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그러면 E와 I를 연결하면 얘가 수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 EI의 길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AI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요걸 모르니까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요 X, EI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 길이가 2죠. 요 길이가 2가 되고 얘가 1이니까 요 FH는
루트 5죠. 네. 그러면은 이 x와 루트 5를 곱한 결과는 삼각형의 넓이에 의해서 요 EF와 EH를 곱한 거와 결과가 같다. 따라서 x는 뭐예요?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죠. 자, 여기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AI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x제곱, 요거의 제곱 얼마입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플러스 A의 제곱 1입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의 얼마예요? 9가 되는 거죠. 5분의 5. 네, 그러니까 AI는 선분 AI는 얼마예요? 루트 5분의 루트 9니까 3. 유리화시키니까 5분의 3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수선이고 얘가 수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P와 이 B를 연결한 요것도 수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요거를 조금 더 매끄럽게 좀 그려 보겠습니다. 요거 그죠? 네. 이것도 수선이다. 뭐다?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200이고 얘가 100이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가 또 수직 아니에요? 요게 수직이죠. 네. 이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P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일단. 그죠? 이 P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P와 C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순서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PB 구해볼까요? 자, 선분 PB는 요 200의 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이죠. 네. 200의 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겁니다. 자, 요거는 4만. 요거는 만이죠. 그러면은 5만이니까 100루트 5가 되겠네. 그죠? 암산하면 100루트 5가 됩니다. 단위를 생략하고요. 자, 요 길이가 바로 100루트 5가 된다. 요 길이가 100루트 5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PC에다가, 그죠? PC에다가 우리가 사인 45도를 곱하게 되면 100루트 5가 나와야죠. 네, 100루트 5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분의 이게 바로 사인 값이니까요. 그죠? 요게 또 직각이니까. 네. 삼수선의 정의를 활용하면 되다. 크게요. 요게 직각인 이유는 얘가 수선이고 얘가 수선이기 때문에 얘도 수선이다. 뭐에 대해서? CB에 대해서. 예. 자, 요게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죠. 2분의 루트 2죠. 양변의 루트 1 곱하니까, 그죠? 따라서 PC는 얼마예요? 100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위 미터를 붙여야 되겠죠. 예. 100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이제 그 다음 아래 수학 영역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요 정도는 여러분도 그냥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화면을 좀 축소하겠습니다.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려고 한다. 다음 대화를 읽고 그 방법을 추측해보자. 일단은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의 모든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알파 위의 한 직선에 대해서는 점 P에서 수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요 직선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까요? 이러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 위의 한 직선입니다. 이게 이 대에서 점 P에서 수선을 그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수선을 이렇게 그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수선을 그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삼순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그 교과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은 처음 거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P5하고 알파.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게 점 P에서 알파의 수직 직선을 구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P5가 알파랑 수직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쵸? 요 알파 외에는 한 직선을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하는 점 H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H예요. H. 그 다음에 또 뭐를 찾으면 될까요? 요 H에서 그죠? H에서 또 평면 위에 알파의 어떤 한점 O에서 또 이 직선을 향하여 수선의 말을 내리는데 그것이 또 H가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O라는 점을 그냥 잡으면 안 되고요. 요 OH와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건을 주면은 PO가 알파랑 수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삼수의 정리 세 번째 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그건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118쪽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삼순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삼순의 정리. 정사형. 정사형이죠. 예. 정사형은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 그림자로 생각. 어떤 도용, 햇빛을 내리쬐을 때의 이 그림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게 정사형입니다. 자, 요거 개념 일기인데 위에서 바라본 그림, 또 여 앞에서 바라본 그림, 또 옆에서 바라본 그림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위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대충 그림을 그린다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뭐 위에서 바라본다면은 요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앞에서 바라본다면은 요러한 그림이 되겠죠. 옆에서 바라본다면요. 그죠? 옆에서 바라본다면 요러한 그림이 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냐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이제 정사형과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벽이 있는데 이쪽에 햇빛을 쬐면 그림자가 이런 모양이는 거죠. 앞에서 만약에 햇빛을 내리쬐면 벽에 맺히는 그림자가 이런 모양. 그죠? 위에서 내리찐다면 얘가 붕 떠 있는 상태, 아래 바닥에 보이는 그림자가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요게 바로 정사형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햇빛을 내리찐다면 그 점은 점이죠. 직선은 선분이 되고 삼각형은 삼각형, 또 이런 구 모양은 이제 원이나 타원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죠. 만약에 비스듬하게 한다면 또 이게 원이 아니라 타원 형태가 되겠죠. 그죠? 모양은 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직선 L은 뭐 정상이 L이 되고요. 평면 알파가 수직이면은 만약에 한 점이 되겠죠. 직선 L과 알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치로 어떤 각도로 누워 있느냐에 따라 이 그림자 형태가 또 달라지겠죠. 네. 그런 건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거 직관적으로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햇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이 그림자의 모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요 AF입니다. 요 AF에 EFGH가 어디 이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그 위로의 정상이니까 이 햇빛이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쬐다는 얘기죠.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죠? 요거. 네. 선분 EF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선분 AC예요. AC의 어디 위로에? 이건 방향이죠. 햇빛이 비추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ABF 요 평면 위로의 정상이에요. 이렇게 햇빛이 내려찐다는 거니까 바로 선분 AB가 되겠죠. 그죠? 네, 선분 AB. 네.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삼각형, 요거는 뭐예요? AFC예요. 요거 삼각형, 요겁니다. 요건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요 삼각형 AFC입니다. 요거 EFGH. 위로의 정사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AC의 정상은 요거니까 요 칠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삼각형 EFG가 된다. EFG. 자, 아까 지워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분 AB가 되고요. 요거는 선분 EF가 되는 거죠. EF. 예.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에 대한 평면 알파 위로의 그 정상은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이루는 각만 알면 우리가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위에서 만약에 햇빛이 내려찐다면 그림자가 이게 될 건데 우리가 이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이 정사형의 길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위로 평행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연장해서 생각한다면 이 선분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물론 문제에서 주어지겠고요.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이 A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면 이 정상의 길이 A 프라임, B 프라임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분의 정사형이 만약에 선분이라면, 그죠? 원래 선분의 길이에다가 그 평면과 이루는 각, 이건 이제 문제에서 다 주어질 거고요. 코사인 값만 곱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게 60도며, 그죠? 코사인 60도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원래 길이에다가, 원래 도형의 길이, 선분의 길이가 10이었다. 10에다가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정사의 길이는 5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요. 그렇죠? 이게 원래 도형의 길이, 선분의 길이가 8인데 8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이게 정사형의 길이, 선분 정사형의 길이가 나온다.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요? 4루트 3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정상의 길이가 이미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구한 거예요? 원래 도형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가 되잖아요. 따라서 세타는 뭐예요? 그죠? 45도가 되겠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120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상의 길이를 구했다면 이제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삼각형 모양의 도형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의 정사형은 위에서 햇빛을 내리치면 그림자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BC를 공유한 상황에서 높이만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 삼각형이 그러면 이 높이에다가 BC만 곱하면 되는데 BC는 공유해요. 그러면 이 그림자의 넓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A2' H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A2' H와 AH는 요 선분의 정상의 길이가 바로 요 그림자, 요 삼각형의 높이와 일치하므로 결국은 이 넓이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거와 같은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BC라는 건 밑변의 길이를 공유하잖아요. 넓이에 영향을 주는 건 이 높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높이의 변화에 따라 넓이도 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떤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도형의 넓이에다가 그 정상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 도형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이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 코사인 값을, 그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원래 도형의 넓이에다 곱하면 그림자의 넓이가 정사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는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베타 위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넓이 구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구합니까?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원래 도형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 정삼각형이 알파 위로의 정상의 넓이. 자,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이 45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S'은 바로 방금 구한 S에다가 코사인 45도만 곱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거울이 그림자, 이게 이 도형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원입니다, 원. 반지민의 길이가 10cm예요. 그러면 파이 r 제곱 100,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예. 단위 생략합시다. 근데 지금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니까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 그죠? 코사인 30도만 곱하면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S'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암산합시다. 그래서 계산하면 50 루트 3 파이, 그 다음에 단위가 있죠? 제곱 센티미터,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 문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에서 요 BDE와 평면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사형을 이용하면 이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이. 자, 요 부분 보세요. 요 삼각형의 요 밑면으로의 정사형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넓이 알 수 있고 요 넓이 알 수 있으니까 요걸 S'이라고 할 때 S'은 항상 뭐야?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넓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숫자로 놔도 되고요. 뭐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A로 놔도 돼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뭐 숫자로 놔볼까요? 아니면 1로 놔볼까요? 네, 1로 놔보겠습니다. 그냥. 요거 루트 2가 되겠죠. 네, 요 길이가. 루트 2 정삼각형이에요, 이게. 그죠? 네. 그러면 4분의 루트 3 A의 제곱하니까 2가 나오고요. 아직 코사인 세타는 몰라요.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요 그림자 넓이는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럼 요거 2가 되고요. 2 또 양변에 곱하니까 약분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그렇죠.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1. 교과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죠? 예. 네.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분의 1은. 네. 자, 아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산하기 좋게요. 정사각풀이에요, 여러분들. 정사각풀. 요것도 아까 선생님처럼 길이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놔도 돼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 ABC의 평면, 밑면으로의 정사형.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밑면이 정사각형이죠. 요 칠한 부분이 바로 정사형이에요. 뭐예요? ABC. 그럼 우리가 요 길이를 2라고 놓을까요? 요 길이를 2라고 놓겠습니다. 2라고. 요 옆면은 뭐예요?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원래 도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해서 2라고 놨으니까 이것도 2고 이것도 2니까 루트 3이죠. 그 다음 그림자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 넓이. 그림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게 밑변의 길이가 2고요. 이게 요 높이가 얼마일까요? 그쵸? 요 2의 절반 1이래요. 그러면 요 그림자 넓이는 1일 수밖에 없다. 그럼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S분의 S'이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나와서 정답 3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위에 거는 결과가 같네요. 예. 자, 여러분 요것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참고하실 건 정사면체 있죠.
정사면체는 면이 4면인데 모든 모서일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요 옆면 있죠. 옆면의 아래로의 정사형을 알 때 요 두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사형을 이용하면.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요, 일단 122쪽까지 할게요. 122쪽까지. 다음 시간에는 123쪽, 중단학습 123쪽부터 쭉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중간고사를 봤던 내용들이고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삼수의 정리랑 정상의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증명보다는 도형의 어떤 응용 문제로서 많이 나와요. 일단 공간에서 두 직선이 한 평면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서로 그거 아니죠. 이렇게 평행해도 만나지 않아도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게 틀린 거죠. 공간에서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평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난다?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평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죠? 아예 포함되어 버리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안 됩니다. 평행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 직선 자체가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예외가 되겠죠. 서로 다른 두 평면은 만나거나 평행하다. 이건 당연히 맞죠. 그죠? 예.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긴 걸 뭐라고 그래요? 교선이라고 그러죠. 참고하기 바랍니다. 평면 알파에 있는 삼각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은 항상 삼각형이다? 아니죠. 만약에 평면 알파 베타가 수직이에요. 이렇게 수직이라 이게 베타고 옆에서 봐 이게 알파.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정사형 하면 뭐예요? 그냥 선분이 되겠죠. 어떻게 놓였다, 그죠? 선분이 될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삼각형이라 이게 이루는 각에 따라서 다르다. 햇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자, 기초문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르다. 이건 중간고사 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쭉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그죠? 네. 자, 3번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4인 선분 AB의 평면 알파율의 정상이 A', B'이다.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 45도일 때,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AB에다가 코사인 45도 곱하면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답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게요. 자, 지름이 10인 원인데 알파 위로의 정상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S'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그러면 원래 도형의 넓이가 10인 원이죠. 지름이 10인인 거니까, 반지름은 5가 되죠. 25파이. 여기에다가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암산합시다. 2분의 1, 그지? 그래서 정답 2분의 25파이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